복도에는 억만장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제발 누구든지 제 딸을 살려주세요. 돈은 정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던 침묵의 순간 29세의 젊은 레지던트 유나 정은 단호하게 외쳤다.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수술 중에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의료진의 판단만 믿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해안도로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이 길 위를 알렉스 스미스의 은빛 테슬라가 미끄러지듯 달렸죠. 조수석에 앉은 17살 딸 사라 스미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바다 좀 봐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사라가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조기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알렉스 스미스는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기업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알렉스 스미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런 순간이면 여전히 그리움이 밀려왔죠. 사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주셨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알렉스 스미스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명예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라디오를 켰고 사라가 좋아하는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라는 작게 콧노래를 불렀죠. 아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도 돼요? 물론이지. 오늘은 내 날이잖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마. 알렉스 스미스가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놓친 것이었죠. 알렉스 스미스는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라. 비명과 함께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테슬라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그는 재빨리 옆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 사라야. 사라 스미스는 조수석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죠. 알렉스 스미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어떤 난관도 돈과 힘으로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사라, 제발 눈 떠봐. 아빠가 여기 있어. 제발. 주변에 있던 차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와 상황을 확인하고는 급히 전화기를 꺼냈죠.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버티세요. 알렉스 스미스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라의 손은 차가웠고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죠. 알렉스 스미스는 평생 처음으로 절대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력이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사라야, 제발 버텨.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데려갈게. 제발 눈만 떠줘. 하지만 사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매 초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렸죠.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죠.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사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알렉스 스미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부 외상과 경추 손상으로 보입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사라를 들것에 옮겼죠. 목에는 보호대가 채워졌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딥니까? 세인트 메리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여기서 15분 거리죠. 훌륭한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고 차는 미친 듯이 달렸죠. 알렉스 스미스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죠.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세인트 메리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들것이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고 알렉스 스미스도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알렉스 스미스를 막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응급실 문이 닫혔고 알렉스 스미스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리콘 밸리를 주름잡던 억만장자가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시계는 무심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그의 옷은 땀의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라 스미스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제 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알렉스 스미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 마커스 하워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따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커스 하워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를 봐왔지만 이번 케이스는 특히나 심각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렉스 스미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보시면 따님은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곳이 골절되었죠. 더 심각한 건 뇌출혈입니다. 경막하 출혈과 뇌실질 뇌출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화면 속 뇌 영상에는 하얀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들을 가리켰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활발히 출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수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용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추, 즉 목뼈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추가 골절되었고 척수 손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님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한다 해도 성공률은 5% 미만입니다. 마커스 하워드의 말에 알렉스 스미스는 숨이 막혔습니다. 5%라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없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생명 유지 장치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행복하게 웃던 딸이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럼 수술을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미스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술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렉스 스미스가 마커스 하워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죠. 저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험 수술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명예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명예가 중요합니까? 알렉스 스미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스미스 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술이 실패하면 저희 병원은 엄청난 의료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알렉스 스미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제발입니다, 박사님.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억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알렉스 스미스는 마커스 하워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제왕이 한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는 난처한 표정으로 알렉스 스미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의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들 모두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커스 하워드가 동료 의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죠.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성공률 5% 수술을 누가 하겠습니까?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다른 의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억만장자의 딸이 우리 손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은 물론이고 의사 면허까지 위험할 겁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다시 알렉스 스미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이요? 지금 제 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송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렉스 스미스가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제발 누구든지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돈은 정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드려도 좋습니다. 제발이요. 복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걸, 그것도 가장 소중한 딸의 생명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사라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의 절규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의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커스 하워드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젊은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받았습니다. 사라 스미스 환자 케이스 말입니다. 유나 정이었습니다. 신경외과 3년차 레지던트인 그녀는 다른 층에서 근무 중이었다가 급히 달려온 것이었죠.
마커스 하워드는 유나 정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 레지던트, 자네는 왜 여기 있나? 자네 담당 환자가 아니지 않은가? CT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스미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스미스 씨, 저는 유나 정입니다. 따님의 수술을 제가 맡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마커스 하워드는 황급히 유나 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 레지던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는 아직 레지던트야. 이런 고위험 수술을 자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지만 유나 정은 마커스 하워드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3년간 200건이 넘는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제가 집도의로 참여했죠. 이 케이스가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나 정에게 다가갔죠. 정말입니까? 정말 제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 정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억 원을 약속드립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나 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렉스 스미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그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죠. 유나 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스미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수술 중에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료진의 판단만 믿어주십시오. 알렉스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정 레지던트.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이건 자네 경력을 걸고도 남을 수술이야. 실패하면 자네는 의사생활 끝장이야. 유나 정은 마커스 하워드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다고? 성공률 5%를 어떻게 살린다는 건가? 마커스 하워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의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한 중년 의사가 유나 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레지던트,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건 너무 무모합니다.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젊은 레지던트도 거들었습니다. 유나, 제발 정신 차려. 우리 다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 당신이 실패하면 우리 병원 전체가 타격을 입어. 그것도 생각해야지. 유나 정은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반대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유나 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무모한 도전이 의사의 일은 아니야. 한 선배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죠. 의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 환자는 이미 끝났어. 누가 해도 살릴 수 없어.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냐? 레지던트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유나 정은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도 수술을 맡으려 하지 않았던 그날을 말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의사가 됐습니다. 유나 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한숨을 쉬었죠. 정 레지던트,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로 이 수술을 하겠다는 건가? 네, 과장님. 저는 하겠습니다. 그럼 병원의 공식 지원은 없을 것이네.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거야. 그래도 하겠나? 윤하정은 잠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마커스 하워드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죠. 복도에는 윤하정과 알렉스 스미스만 남았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스 스미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하정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감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따님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윤하정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당당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 병원의 압박, 실패의 두려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윤하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념이 그녀를 지탱했으니까요.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100억 원보다, 동료들의 인정보다, 병원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의 생명이었습니다. 윤하정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라 스미스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윤하정은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 내가 반드시 살릴게요. 약속합니다. 윤하정은 사라의 CT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출혈 부위가 여러 곳이었고 경추 손상도 심각했죠. 수술 계획을 세우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수술은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는 윤하정을 보자마자 달려왔죠. 윤하, 소식 들었네. 앨런 리 교수였습니다. 윤하정의 멘토이자 은사인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신경외과 의사였죠. 윤하정은 앨런 리 교수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네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왔지. 자네가 고위험 수술을 혼자 맡겠다고 했다면서. 앨런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교수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CT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오랜 경력에도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았습니다. 확실히 어렵긴 하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윤하정은 앨런 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 자네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가장 뛰어나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앨런 리 교수는 윤하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자네 혼자 하게 두지 않겠네. 내가 함께 하겠어. 윤하정은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교수님까지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스승이 제자를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 게다가 이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야. 앨런 리 교수의 눈빛은 윤하정과 똑같이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끼리는 눈빛만으로도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허가였죠.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 해도 병원의 공식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윤하정과 앨런 리 교수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벤자민 로스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세인트 메리 병원을 20년간 이끌어온 베테랑 경영자였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리 교수와 정 레지던트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장님, 사라 스미스 환자 건으로 왔습니다. 수술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앨런 리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한숨을 쉬었죠. 이미 하워드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성공률 5% 수술을 허가하라는 겁니까? 네, 원장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습니다. 윤하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로스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레지던트,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윤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죠. 리 교수, 당신은 이 병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현실을 아실 겁니다. 이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도 압니다. 알면서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원이 수백억 원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죠. 병원 경영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병원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죠. 평판과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윤하정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그녀를 바라봤죠. 정 레지던트,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망하면 더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을 살리려다 수백 명을 못 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앨런 리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병원의 공식 수술로 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 자격으로 하겠습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개인 자격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도 병원이 아닌 제 이름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병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앨런 리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하정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경력이 위험해집니다. 괜찮네. 나는 이미 이 나이까지 살았어. 하지만 저 환자는 아직 17살이야.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지. 앨런 리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벤자민 로스 원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리 교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원장님.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병원을 이끌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만큼 어려운 결정은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병원의 공식 수술이 아님을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십시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앨런 리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윤하정을 바라봤죠. 정 레지던트, 당신은 젊습니다.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윤하정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하정과 앨런 리 교수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앨런 리 교수가 말했죠.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세. 수술은 내일 새벽에 하는 게 좋겠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야 해. 네, 교수님. 수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하정은 수술실을 예약하고 필요한 장비를 점검했죠. 앨런 리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수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요동쳤죠. 내일이면 생과 사를 가르는 수술이 시작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새벽 5시였습니다. 수술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죠. 윤하정과 앨런 리 교수는 손을 깨끗이 씻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간호사들도 각자의 자리에 섰죠. 사라 스미스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고 각종 모니터가 환자의 생체 신호를 표시하기 시작했죠.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취 완료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알렸습니다. 윤하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앨런 리 교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나, 유나? 네,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유나 정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수많은 훈련과 경험이 그녀의 손을 안정시켰습니다. 첫 절개가 들어갔습니다. 피부가 벌어지고 두개골이 드러났죠. 흡입. 유나 정의 지시에 간호사가 재빨리 피를 흡입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었죠. 다음은 두개골 절개였습니다. 전동 드릴이 돌아가며 뼈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골편 제거 완료. 경막 노출되었습니다. 유나 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죠. 좋아. 이제 경막을 열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유나 정은 미세 가위로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그 순간 검붉은 피가 솟아올랐죠.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출혈량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흡입 강화. 지혈 준비. 유나 정의 지시가 빨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죠. 앨런 리 교수가 직접 흡입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시야 확보할 테니 자네가 출혈 부위를 찾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나 정은 미세 집게로 뇌 조직을 조심스럽게 제쳤습니다. 출혈 부위가 보였죠. 작은 동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유나 정은 전기 소작기로 혈관을 찢었습니다. 지지직.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출혈이 멈췄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했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도 출혈이 있었으니까요. 뇌실질 내 출혈 확인. 더 들어가야 합니다. 유나 정이 말했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부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뇌 깊숙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신경들이 많았으니까요. 유나 정은 미세 흡입기를 들었습니다. 혈종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했죠. 손놀림이 정교했습니다. 단 1mm의 실수도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좋아, 계속해. 잘하고 있어. 앨런 리 교수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유나 정은 집중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땀을 닦아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혈종의 절반이 제거되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90에서 70으로 하강 중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원인이 뭡니까? 출혈로 인한 쇼크로 보입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앨런 리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혈액팩을 가져왔고 수혈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혈압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합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유나 정은 손을 멈출 수 없었죠. 지금 멈추면 환자는 죽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유나 진정해. 우리가 할 수 있어. 앨런 리 교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유나 정에게 전해졌죠. 유나 정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출혈원을 찾아야 합니다. 어딘가 더 찢어진 혈관이 있을 겁니다. 유나 정은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동맥이 터져 있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저기입니다. 하지만 각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견인할 테니 자네가 소작해. 앨런 리 교수가 미세 견인기를 들었습니다. 뇌 조직을 조심스럽게 벌렸죠. 유나 정이 긴 소작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죠. 유나 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소작기를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혈관에 닿았습니다. 지지직. 불꽃이 튀었죠. 출혈이 멈췄습니다. 성공입니다. 출혈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동시에 모니터의 경고음도 멈췄죠. 혈압 회복 중입니다. 70, 80, 90. 마취과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정도 긴장을 풀었죠.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잘했네, 유나. 이제 혈종 제거를 마저 하자.
앨런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집중했죠. 나머지 혈종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뇌실질 내출혈 제거 완료. 뇌압 정상화되었습니다. 윤하정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죠. 이제 경추 안정화가 남았습니다. 앨런 리 교수가 집도의를 맡았습니다. 내가 경추 수술을 하겠네. 윤하는 보조해주게. 네, 교수님. 환자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목 부분이 노출되었죠. 앨런 리 교수는 능숙하게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빛을 발했죠. 세 번째 경추골절. 4번째도 금이 갔군. 척수는 다행히 무사해. 앨런 리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윤하정은 옆에서 보조했죠. 금속 플레이트와 나사못이 준비되었습니다. 고정 시작하겠네. 앨런 리 교수는 정교하게 플레이트를 위치시켰습니다. 나사못을 하나씩 박았죠. 뼈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척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경추 고정이 완료되었죠. 앨런 리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봉합만 남았네. 윤하정이 다시 집도의를 맡았습니다. 경막을 봉합하고 골편을 제자리에 놓았죠. 두개골을 고정하고 피부를 꿰맸습니다. 마지막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수술 완료되었습니다. 윤하정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술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간호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선생님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윤하정의 어깨를 두드렸죠. 수고했네, 윤하. 자네가 해냈어. 교수님 덕분입니다. 윤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들은 해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라 스미스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죠. 알렉스 스미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하정이 다가가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딸은요? 1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윤하정이 말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윤하정은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뇌 수술 후 48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기였으니까요. 윤하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떠올랐죠. 17살 소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다시 한번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죠. 가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하정은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의 침대 옆에서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당직 간호사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하정은 재빨리 사라에게 달려갔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고 심박수가 불규칙했습니다. 동공 반응 확인. 윤하정이 펠라이트를 꺼냈습니다. 사라의 눈꺼풀을 열고 빛을 비췄죠. 왼쪽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윤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출혈입니다. 즉시 CT 촬영 준비하십시오. 네,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하정은 사라의 손을 잡았죠. 맥박이 약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0분 후 CT실에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윤하정은 화면을 응시했죠. 수술 부위 근처에서 새로운 출혈이 보였습니다. 작은 혈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즉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윤하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다른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었으니까요. 윤하정은 당직실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앨런 리 교수의 번호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수술 중이시겠구나. 유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했죠. 마커스 하워드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마커스 하워드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과장님, 저 유나정입니다. 사라 스미스 환자에게 재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재출혈? 마커스 하워드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네, 즉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유나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 레지던트, 미안하지만 안 되네. 네? 왜 안 됩니까? 자네도 알잖나. 이건 병원 공식 수술이 아니야. 리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한 거지. 나까지 거기 끼어들 수 없어. 마커스 하워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정은 다급해졌죠. 과장님, 환자가 죽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1시간도 못 버팁니다. 그건 나도 안타깝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리 교수에게 연락해보게. 교수님은 지금 다른 수술 중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하워드는 냉정했죠. 자네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책임지게. 미안하지만 난 도울 수 없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정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똑같았죠. 미안해요, 유나. 나도 가족이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 도와줄 수 없어. 리 교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한 명 한 명 거절했습니다. 유나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죠.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유나정은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혈압이 더 떨어졌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나정은 사라를 바라봤죠. 17살 소녀가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를 말이죠.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어린 유나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살리려 하지 않았죠. 모두가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의사가 되지 못해서요. 어린 유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요. 유나정은 그날 맹세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살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맹세를 지킬 순간이 왔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십시오. 유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혼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레지던트가 혼자 뇌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만류했습니다. 유나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제가 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유나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연함도 있었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나정은 고마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었죠. 수술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라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다시 시작되었죠. 유나정은 손을 씻고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9세의 젊은 레지던트가 보였죠.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완벽하지 않은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유나정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죠.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나정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절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전 수술 부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두개골을 제거했습니다. 경막을 열었죠. 출혈 부위가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여러 군데 터져 있었죠. 흡입. 유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흡입했죠.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나정은 소작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 유나정은 앨런 리 교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침착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이죠. 유나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소작기가 혈관에 닿았습니다. 지지직. 첫 번째 출혈이 멈췄죠. 유나정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혈관을 찢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유나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량 출혈이 터져나왔죠. 주요 혈관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나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출혈 급증. 혈압 급락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죠. 유나정은 패닉에 빠질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유나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죠. 시야가 온통 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정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앨런 리 교수가 뛰어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유나, 내가 왔네. 앨런 리 교수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주요 혈관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재빨리 수술복을 입고 손을 소독했죠. 30초 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이어받겠네. 자네는 보조해주게. 앨런 리 교수가 유나정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흡입기를 잡았죠.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찢어진 혈관이 보였습니다. 중대 뇌동맥 분지가 손상되었군. 까다로운 위치야. 앨런 리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죠. 2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 미세 클립 건네주게. 네, 교수님. 유나정이 클립을 건넸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교하게 클립을 위치시켰죠. 찢어진 혈관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좋아, 거의 다 됐어. 소작 준비. 앨런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유나정은 소작기를 준비했죠. 앨런 리 교수가 혈관을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유나정이 소작기를 건넸습니다. 지지직. 불꽃이 튀었습니다. 혈관이 봉합되었죠. 출혈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혈압 회복 중입니다. 80, 90, 100. 마취과 의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실의 긴장이 풀렸죠. 간호사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네, 유나. 자네 혼자서 여기까지 버텼어. 앨런 리 교수가 유나정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정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 실력이 부족해서요. 무슨 소리야? 레지던트가 혼자서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한 거야. 나도 자네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어. 앨런 리 교수의 말에 유나정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중했죠. 아직 수술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출혈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확인하세. 두 사람은 뇌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른 출혈은 없었죠. 혈종도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제 봉합하자. 앨런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유나정이 봉합을 시작했죠. 경막을 조심스럽게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넣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수술은 괜찮으십니까? 유나 정이 물었습니다. 앨런 리 교수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죠. 응급 상황이라 동료에게 맡기고 왔네. 자네 전화를 받지 못해서 미안해. 수술 중이었거든.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야. 제자가 힘들 때 스승이 도와야지. 앨런 리 교수의 말에 유나 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봉합이 계속되었습니다. 골편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두개골을 고정했죠. 피부를 꿰맸습니다. 마지막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수술 완료. 유나 정이 말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였죠. 3시간의 사투가 끝났습니다. 수술실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앨런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죠. 유나 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나, 유나? 앨런 리 교수가 유나 정을 부축했습니다. 유나 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지. 혼자서 버티느라 고생 많았어. 앨런 리 교수는 유나 정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죠. 유나 정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라 스미스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죠. 이번에는 정말로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알렉스 스미스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유나 정과 앨런 리 교수가 나타나자 알렉스 스미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딸은요? 제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유나 정이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억만장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 정과 앨런 리 교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두 의사는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앨런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적입니다. 유나 정이 덧붙였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유나 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죠. 동료들의 반대, 병원의 압박,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앨런 리 교수가 있었고 그녀를 믿어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유나 정이 앨런 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교수님까지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앨런 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선택한 적이 있었네. 모두가 반대했지만 환자를 살리고 싶었지. 그때 나를 도와준 스승이 계셨어. 그분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의사는 기술자가 아니라 생명의 수호자라고 말이야.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네. 앨런 리 교수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그래서 자네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내 스승처럼 하고 싶었네. 이게 의술의 계승이야. 기술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정신도 전해주는 거지. 유나 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잊지 말게.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제자에게 같은 걸 전해주게.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죠. 중환자실에서는 사라 스미스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규칙적인 심박수를 표시했죠.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돌아와 있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유나 정과 앨런 리 교수가 보여준 의사로서의 헌신 말이죠.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걸고 환자를 살리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라 스미스의 회복은 놀라웠죠. 의료진들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술 3일째부터 의식이 돌아왔고 5일째에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유나 정은 매일 사라를 찾아갔습니다. 회진을 돌며 상태를 확인했죠. 오늘도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유나 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라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사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유나 정은 차트를 확인했죠. 모든 수치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머리도 별로 안 아프고요.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 정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죠. 손가락 움직임, 눈동자 반응,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다리도 움직여 볼까요? 네. 사라는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죠. 유나 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추 손상 환자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다니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사라.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 정도 감정이 북받쳤죠.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다고요. 선생님만 저를 살리려고 하셨대요. 사라가 유나 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정은 그 손을 꼭 쥐었죠. 당신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생명력이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구한 의사와 살아난 환자의 특별한 유대였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사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보행기를 잡고 걸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사라. 조금만 더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사라는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죠. 알렉스 스미스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라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었죠. 손가락 움직임도 자유로웠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라는 유나 정을 찾아왔죠. 선생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퇴원 축하해요, 사라. 유나 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는 유나 정을 꼭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유나 정은 놀랐습니다. 사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도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요. 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유나 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말 훌륭한 결심이에요. 당신은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선생님처럼 용감하고 헌신적인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라의 말에 유나 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알렉스 스미스가 주최한 자리였죠. 벤자민 로스 원장, 마커스 하워드 과장, 앨런 리 교수, 그리고 유나 정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렉스 스미스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특히 유나 정 선생님과 앨런 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유나 정에게 주는 대신 벤자민 로스 원장에게 건넸죠. 원장님, 이것은 100억 원짜리 수표입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건 유나 정 선생님 개인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나 정 의료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알렉스 스미스가 유나 정을 바라봤습니다. 유나 정 선생님처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대생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말이죠. 유나 정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스미스 씨,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자격 있는 분입니다. 알렉스 스미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돈보다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이 돈이 선생님 같은 의사들을 키우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스미스 씨의 뜻을 받들어 유나 정 의료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레지던트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벤자민 로스 원장은 유나 정을 바라봤죠. 당신의 용기와 헌신은 이 병원의 자랑입니다. 병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마커스 하워드 과장도 일어섰습니다. 정 레지던트,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자네는 훌륭한 의사야. 아니, 이미 훌륭한 의사였어. 마커스 하워드는 처음으로 유나 정을 인정했습니다. 유나 정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앨런 리 교수가 유나 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네, 유나. 자네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최고야. 교수님 덕분입니다. 유나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회의가 끝나고 유나 정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나 정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이게 의사구나. 유나 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죠.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레지던트 과정도 끝나지 않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온 호출이었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나 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야겠네. 유나 정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응급실을 향해 달렸죠. 흰 가운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정은 준비되어 있었죠. 언제든지 생명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 유나 정이었으니까요. 병원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밝았죠. 수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정은 그 생명들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